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알래스카 토벌작전 1963년 3월 6일 박정희 의장과 동승하여 원주로 가던 민기식 1군 사령관은 한 해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 야전군을 시찰하러 온 박 의장을 모신 차가 원주역 못 미쳐 어느 국민학교 앞을 지나갈 때였다. 국민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앳된 소년이 박 의장과 민 장군이 동승한 차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박정희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다. 돌은 정통으로 유리창에 맞았으나 깨지지는 않았다. 민 장군이 얼른 주위를 둘러보니 통행인은 보이지 않았고 그 소년은 달아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다.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박 의장도 묵인하여 차는 사령부로 직행했다. 민 장군이 추측컨대 그 학생의 가족 중 누군가가 5.16 혁명으로 한 맺힌 피해를 본 것이라 생각했다. 민 장군은 그때 묵묵히 참아준 박 의장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 차는 군사령부에 도착했다. 박 의장과 민 장군은 사령관 숙소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도 박 의장은 군 수뇌부의 이름들을 대면서 그자들을 믿었는데 죽일 놈들이야. 하기야 죽음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던 혁명 동지들도 그 모양인 그까짓 놈들이야. 괜히 혁명했어 괜히 라고 중얼거렸다. 체념한 듯한 박 의장의 모습을 보는 민기식의 마음도 언짢았다. 민기식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새벽 4시면 일어났다. 박 의장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다. 민기식 사령관이 아침 8시에 박 의장 숙소에 들렀더니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간밤에 낙담하는 모습이 떠오른 민기식은 불현듯 혹시 박 의장이 자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가 불러 모은 장교들은 연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8시 30분쯤 일어난 박 의장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하고 민 장군에게 물었다. 중령 이상은 다 모였습니다. 박 의장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납득할 만한 이임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정부가 들어서도 공무원들은 괜찮을 겁니다. 자진해서 사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날 박정희가 원주 1군 사령부 연병장에 모인 장교들을 앞에 두고 준비된 원고도 없이 즉석 연설로 토로한 내용은 그의 정치 행로를 바꾸는 한 계기가 됐다. 그가 9일 전 민간인 정치인들과 함께 민정불참을 선서한 이후 그를 혼돈과 방황 그리고 울분에 빠뜨렸던 것들이 이 연설을 통해 정리되고 그는 새로운 궤도를 타게 된다. 김종필의 외유를 전후하여 흔들렸던 박정희는 다시 권력의 의지를 세우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먼저 이런 자리에 오면 내가 살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군에 간섭하지 않아야 군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 군 장교들 중에 지각 없는 장교들이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민간 정치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리고 구악을 저지르고 민주 발전에 해독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 얼굴, 그 인물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 얼마 전에 외국 인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본인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서를 그들이 이행하지 않아 정치적인 위기가 도래한다면 의장은 방관만 하고 모른 채 하고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태가 도래했을 때 이 나라는 몇몇 정신 차리지 못한 정치인들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장난을 치기 위한 장난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외국 인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방관하지 않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하고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기자들은 원주 시내 우체국과 전화국으로 줄다름을 치기 시작했다.
3월 8일자 모든 신문은 국민의 해독 끼치고 질서 혼란케 한 기성 정치인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방임하는 것이 애국이냐, 방관 않는 것이 애국이냐 란 제목으로 일면머리에 박 이장의 경고를 실었다. 누가 읽어도 정치에 혼란이 생기면 혁명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 담긴 연설이었다. 2.27 선서 이후 현실 정치를 떠난 것처럼 보였던 박 이장은 이 연설로서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과시했다. 이 시기에 박정희의 행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의 민정이양 불참선언을 정치적 하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민정 불참선언을 하면서도 민정이양과 함께 군복을 벗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권력에 집념을 버리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월 8일자 조선일보는 일면 하단 만물상란에서 박정희가 주장해온 세대교체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썼다. 인격적으로 원숙해질 무렵에 이런 사람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오해 없기 위해 만물상자의 연령을 밝히면 이제 겨우 40고개를 넘긴 애숭이다. 박정희는 이때 나이 46, 버려놓은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팔팔한 장년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와 필립 하비브 참사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장시간 요담했다. 회담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미 대사관 대변인은 관례상 청와대 측이 먼저 밝힐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정희는 이날 이틀 후에 발표할 사건에 대해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 오전 10시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은 군부 쿠데타 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김동하 전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박이망 건설부 장관 및 박창함 전 혁명검찰부장을 비롯한 육군, 공군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그리고 3명의 민간인 등 20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실시한 기성정치인 전면 해금에 불만을 품고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 기성정치인들을 무력으로 살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거하여 유혈로서 정권을 장악하려 기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재춘 정보부장은 조사 범위에 따라 구속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3월 13일엔 11명의 추가 구속자 명단이 발표됐다. 첫날 구속 수배된 2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박임항, 김동하, 박창함, 이규광, 김명환, 이종환, 권창식, 서상순, 김동야, 이승국, 강계삼, 박준호, 양한섭, 이종태, 김영하, 이종민, 이진득, 박병섭, 방원철, 김광식. 이들 21명 중 육군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아무도 없었다. 또 이들 중 박임항, 박창함, 김동하 및 방원철은 함경도 군맥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구속자 20명 중 함경도 출신이 7명이었다. 이 때문에 함경도의 별명인 알래스카를 따서 이 쿠데타 음모 사건 수사는 군 내부의 함경도 인맥 거세 작전이란 뜻의 알래스카 토벌 작전으로 불리게 됐다.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은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발표했다. 김재춘은 최근 기자에게 이 사건의 수사 발단은 쿠데타 모의에 참여했던 공군 장교들이 공군 참모차장 출신인 정보부 차장 박원석 장군을 밤에 찾아가 제보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은 음모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에게 그런 정보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이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재춘은 박정희 의장에게도 보고했다. 박 의장은 확인해봐. 그런데 아마 사실일 거야. 라는 묘한 말을 했다고 한다. 김재춘은 쿠데타 모의의 중심 인물인 이규광 전 육군 헌병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안가에 가서 직접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규광의 말에 따라 많은 연루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진위가 궁금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규광 전 헌병감은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엄청나게 과장된 것입니다. 내가 민정에 참여하려는 박정희 의장의 불평을 품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조직을 구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공군 장교들은 박정희 의장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진급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박 의장이 227 선서를 통해서 민정 불참을 선언한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규광 당시 건설부 장관 보좌관이 박정희 의장이 민정 불참 약속을 깨는 빌미를 만들도록 실현성도 없는 이런 쿠데타 모의를 꾸며 박이망 건설부 장관을 물고 들어갔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정한 이규광은 나도 그 사건으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이규광은 박정희의 민정 참여 계획에 불만을 품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는데 김재춘의 최초 발표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여 이들 소위 음모자들이 군정 연장을 바라는 인물이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 사건은 박정희가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됐다. 신문들은 일제히 쿠데타 음모 수사 진행 상황을 연일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보부에서 흘린 정보에만 의존한 탓인지 과장된 기사가 많았다. 김현철 내각 수반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박 의장의 만류로 취소됐다. 박병권 국방장관은 3월 12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박 의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상황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사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